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요약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요약집에 보시면 요약집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자, 뭐 1편은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제 지적 파트가 되는 것이고, 제 2편은 바로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자, 1편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적부터. 자, 요 지적 파트는 뭐 우리가 그 기본 이론이라든지 개념 완성에서 다 설명해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 요약집에서도 5단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총칙이고요. 총칙이고, 두 번째 단원이 이 토지의 등록이라고 하는 단원이 되겠고, 세 번째 단원이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이제 바로 뭐예요? 토지의 이동이죠. 토지의 이동이라는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측량, 이렇게 전체 5파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은 주로 출제되는 부분 요 네 단원 정도. 요 네 파트에서 거의, 그러니까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 공부, 4장 토지의 이동, 5장 지적 측량, 이쪽에서 이제 12문항 정도가 12문항이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총칙에서 이 총론 쪽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요것만 하나 보시면 돼요. 용어의 무엇? 용어의 정의 정도. 그 용어의 정의에 보면 요 토지의 등록편,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지적 측량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장에서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용어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8페이지에 지적제도에 개관해가지고 지적의 의의, 뭐 협의의 지적의 3요소, 법의 입법 목적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입법 목적의 1, 2, 3, 4 체크해서 보시고요. 지적의 분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기본 이념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와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요즘 들어서는 조금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과거에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11월 달에 했던 어떤 기본 이론이라든지 개념 완성 쪽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용어의 정의까지는 그냥 건너뛰고 넘어갈게요. 이제 바로 제2장 어디로 간다? 토지의 등록. 자, 용어의 정의는 뭐 건너뛰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고요. 자, 제2장 토지의 등록편이 있는데, 이 토지의 등록편이 가장 어때요? 지적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한 4문항에서 몇 문항 정도?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돼요. 4문항에서 5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4개 정도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먼저 등록, 토지의 등록에 대한 거, 등록 파트하고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무엇? 좌표. 경계, 좌표. 통상적으로 이제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에서 한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이렇게 최소한 4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의 등록부터 봅니다. 우리 법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이런 내용이 써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무엇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상에 등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 누가 돼요? 그 권한을 가진 자는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등록을 하느냐,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등록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을 하죠. 토지의 표시사항을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을 하는데, 지적에서는 요게 우선이죠. 토지의 표시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표시는 전체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가 되는 거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또 뭐가 있어요?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소유자의 무엇?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수업 시간에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무엇이다? 개별 공시지가. 이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뭐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적인 내용인데, 지적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것. 이러한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무엇이다? 과거의 지적법, 현재 오늘날의 무슨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고,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토지의 표시가 아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적인 사항을 뭐 새로이 정한다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말소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엇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에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60일이나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이나 한다? 90일이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90일 이내. 자,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요? 지적소관청에게 60일 이내에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이동했을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거죠. 신청을 받으면은 이 소관청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무엇? 좌표. 이 좌표를 무엇을 해라? 좌표를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자 누구? 지적소관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에 의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지번부터 좌표를 무엇을 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1번, 2번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는 것을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직권 조사 등록에 대한 그 절차가 이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절차에서는 요거죠. 먼저 무엇을 수립을 하죠?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 무슨 계획을 수립할까요? 조사계획,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이 토지 이동 현황을 무엇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직권은 당연히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은 누구를 의미한다? 지적소관청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시도지사가 등장한다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한다라든지 그러면 큰일 나겠죠?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조사에 대한 무엇을 수립을 했어요?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지.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했으면 그 근거를 남겨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조사부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그것을 적고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그 조사 내용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했으면 이것을 조사부에다 적고, 그리고 나서 항상 우리는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할 때 무엇을 작성한다?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정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결의서의 내용은 무슨 결의서?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리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흐름, 절차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음면 동단위로, 예외는 음면 동별로 무엇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원칙은 무엇이다? 시, 군, 구. 그러니까 시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걸 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이렇게 해요. 토지의 등록 단위. 이렇게 필지는 이와 같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다각형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폐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4개가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교재
15페이지 보시면 이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 안에 토지여야 돼요. 즉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다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지번부여지역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지번부여지역이 뭐냐,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얘기하는,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지목, 소유자와 지목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동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반이 어때야 된다? 지반이 연접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한 거죠. 지반이 연접되어 있으면 몇 필지로 할 수 있다?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타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기타적으로 이제 등기 여부가 어때야 돼요? 기타적으로는 등기 여부가 일치를 해야 될 것이고, 여섯 번째로 무엇이다? 축척이 어때야 되냐면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결과적으로 우리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쳐서 이렇게 뭐가 되기 때문에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쳐서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곧 무엇이다?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또 따질 수 있는, 즉 합병의 어떠한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는, 즉 합병 요건도 이 안에 이러한 6가지들이 모두 무엇이다? 합병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지목은 용도죠. 지목은 토지의 주도 용도란 말이에요.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접되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1필지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결과적으로 지번부여지역도 동일하고 동일, 연접, 일치, 동일하지 않더라, 일치하지 않더라, 연접하지 않더라, 그럼 무엇이다? 1필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번부여지역 안에 토지이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반도 연접되어 있는데 용도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용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1필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무엇의 개념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양입지다, 보통 양입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나와요? 양입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양입지의 핵심은 무엇이다? 4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근데 뭐가 달라? 용도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존재하고요. 두 필지만 그려볼게요. 그럼 이 두 필지는 요 A 필지와 요 A와 AA, 자, 이 두 필지는 일단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예요. 맞죠? 그리고 요 필지는 소유자가 A고 얘도 소유자가 무엇이다? A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어때요? 동일하죠. 서로 붙어있죠? 지반이 어떻게 됐어요? 연접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 첫 번째 위의 지목은 과수원이고 밑에의 지목은 무엇이다? 유지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용도가 지금 다르잖아. 얘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얘는 유지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죠. 그랬을 때 이때 우리는 요 과수원을 주된 용도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 유지를 과수원의 유지를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시킨다?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몇 필지로 할 수 있다는 거. 한 필지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우리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양입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입지. 그러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입이 되기 위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토지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편익을 제공해야 돼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유지 등의 토지여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주된 토지에 무엇이 됐어야 된다? 접속되어 있으면서, 접속되어 있다는 연접되어 있는 거죠. 접속되어 있으면서,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개념. 이게 과수원이고 이게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접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그러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이 돼서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양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입에 무엇이냐면 제한 사유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 경우에? 대인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이 안 돼요. 두 번째로 너무 넓어서 안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이라는 말 쓰지 않고 제곱미터니까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를 무엇했을 때 초과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없다? 양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몇 퍼센트를? 10%. 10%를 무엇하게 되면 10%를 초과했을 경우 역시 무엇을 할 수 없다? 양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된 토지에 편입이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별도의 필지로 구획해라 이거예요. 나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한 두세 문제 정도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충분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적용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새롭게 나올 문제가 없습니다.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순서대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쪽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최소한도로 4문항 정도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제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번. 자, 지번 봅니다. 자, 지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을 지번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은 지번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지번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번 부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번을 변경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결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했고, 그럼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붙이는 무엇을 얘기한다? 필지에 붙이는 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부여, 지번. 그래서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번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이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 물적 편성주의예요.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 물적 편성주의다 이겁니다.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모두 다 등록이 돼야 돼요. 모든 지적공부에는 이 소재와 지번이 어떻게 모두 다 등록이 돼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지번은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표기라고 써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죠. 지번은 누가 부여를 하는 거냐면은, 자, 필지마다 부여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할까요?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번은 누가 부여를 해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겠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무엇한다?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지번 부여 지역이란 무엇이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번 부여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무엇이라 한다? 지번 부여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소관청은 NSEW를 하게 되면 여기 북서가 되겠죠.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즉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시험에서 북동에서 남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번은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지번은 어떻게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1, 2, 3 이와 같은 형태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필지 자체가 여기에 등록될 수 있잖아요. 필지 자체가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임야대장과 임야도. 만약에 어떤 필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무엇이 되어 있다? 등록이 되어 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무엇을 써라? 산자를 써라 이겁니다. 이렇게 숫자 앞에 무엇을 쓴다? 산자를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D라고 하면 틀리죠. 숫자 앞에 산자를 쓰는데 시험에 임자라고 쓴다라고 잘 나와요. X가 된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번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부번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부번으로 구성을 하는데 앞에 게 본번이면 뒤에 게 무엇이다? 부번이에요. 앞에 게 본번이면 뒤에 게 무엇이다?
부번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본번과 부번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요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고? 연결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읽어요?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다시가 아니라 무엇을 읽는다? 으라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지번의 표기와 구성 1, 2, 3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1, 2, 3을 설명해 드렸는데 시험에 출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부분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번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밑에 나오는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토지 이동은 설명해 드렸죠. 좀 전에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4번에 3번 안 보셔도 되고요. 지번의 부여 방법 해가지고 부여 단위에 따라서 지역 단위법, 도요 단위법, 단지 단위법, 진행 방향에 따라서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분할 시의 지번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기번 위치에 따라서만 무엇을 우리는 적용하고 있다.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 북서기번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조금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제로는 아니지만 요즘 추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법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에서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신기 등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신기 등록과 등록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신기 등록과 무엇이 있어요? 신기 등록과 등록 전환이 있는데 이 신기 등록과 등록 전환은 엄연히 신기 등록이라는 내용하고 등록 전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번 부여 방식은 똑같아요. 신기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다. 다만 신기 등록에서는 결번은 우리가 어떠한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말소되는 지번을 결번이라고 그래요. 신기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 전환은 무엇이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신기 등록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지적도가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 이제 필지들이 등록이 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100번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 상태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는 무엇이다? 바다더라 이겁니다. 이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신기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옆에 거 쫓아가는 겁니다. 얘가 인접토지죠. 인접토지 1이란 본번이죠. 요 1은 인접토지의 무엇이다? 본번이에요. 여기다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 등록에서의 지번 부여를 하는 그 원칙은 바로 무엇이다? 그림 그려서 기억하시면 돼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이겁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무엇을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이게 부번을 부여를 해서 신기 등록 당시에 지번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최종 지번,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지번이 최종 지번이다. 이게 최종 지번에 어떻게 되어 있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매립을 했다. 즉 기존의 등록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기존의 등록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은요 본번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본번과 부번이 너무 섞여 있으면 혼잡해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 않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인다? 본번을 붙이는 겁니다. 본번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 1번, 2번, 3번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예외 규정이죠. 그 예외 규정은 어떻게 지번을 부여한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 않고 그 지번 부여적,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가지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무엇을 붙인다? 본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 최종 본번이라고 써 있죠. 최종 본번이면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 본번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최종 본번이 나오면 여기서도 본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원칙은 무엇이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고 예외 규정은 무엇이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지번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무엇을 붙인다? 본번을 붙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볼까요? 똑같아요.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지번부 똑같은데 여기서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그럼 등록전환에서 왜 결번이 발생할까요? 제가 기존에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등록전환에서 결번이 발생하는 이유는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잖아요.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의 지번은 말소가 돼요. 말소가 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 분할 봅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이란 무엇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분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여러 필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가장 이쪽에 있는 필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이라고 1필지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머지다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1필지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종전의 지번을 사용합니다. 분할 전 지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할 전의 지번을 무엇을 해라? 그렇죠. 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1필지는 뭐를 써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머지의 경우에는 본번에 이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부번이라고 써 있죠.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라? 그렇죠. 이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번이 1이라고 하는 필지를 만약에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을 했다.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여기가 1필지예요. 그럼 여기서는 1을 쓰는 거죠. 왜 1을 쓴다? 1필지는 무엇을 쓴다? 분할 전의 지번. 그쵸? 이 분할 전의 지번을 무엇한다? 부여하더라. 이렇게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이는 거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이 없으니까 1번부터 가는 거죠. 1에 1, 1에 2, 이와 같은 형태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만약에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세 필지로 이렇게 분할되면 얘는 분할 전 지번을 쓰는 거죠.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니까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본번을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두 필지로 또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분할되는 필지에 무엇이 존재한다? 자,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놈이 1필지가 돼요. 요 놈이 1필지가 된다 이겁니다. 1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여기서 우선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라 이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1에 얼마가 되는 거야? 1에 4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1에 4가 되더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에 5 이렇게 되죠. 1에 5. 그래서 이쪽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외더라 이겁니다. 자, 원칙은 무엇이다?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그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분할되는 필지에 무엇이 존재한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말소되는 지번이 없죠. 계속 새로운 지번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합병 봅니다.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면 1에 1이라는 지번과 1에 2라는 지번, 1에 3이라는 지번, 1에 4라는 지번이 하나로 합쳐지면 1에 1로 합쳐집니다. 즉 이렇게 합병 전 지번 중 가장 무엇을 합병 전의 지번 중 가장 선순위의 지번으로 합병해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장 선순위가 1에 1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뭐가 존재해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죠.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더라. 그랬을 때는 본번 중에 무엇이다?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가장 무엇을 선순위의 지번을 무엇으로 한다?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면 얘네들은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결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결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합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2에 1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합니다. 이때는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합병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그 부분이죠. 이쪽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하기 때문에 이때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이 확정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걸 무슨 측량이라 한다?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필지의 배열이 상당히 이렇게 불규칙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필지, 이게 사업 시행 전이에요. 시행 전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지들의 모양이 이제 규칙적인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한 필지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 어떤 형태로서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의 1번, 8번 이렇게 부여되어 있다고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여기 어떻게 지번을 부여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종전의 지번 중에서, 종전의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본번,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무엇한다?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 종전의 지번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번 중에서 제외할 것이 있어요. 이 본번 중에 제외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응?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경계 부분에 걸쳐 있는 것들. 걸쳐 있는 거. 저 그림상에서 요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요게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무엇이다? 도시개발 사업시의 경계. 그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얘는 제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아니고 이쪽이 밖이에요. 밖에는 여기 5의 1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안의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이 같은 경우에, 즉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을 때, 안과 밖에 무엇이 있을 때 같은 본번이 있는 경우에, 그럼 여기가 안에 5번이 있고 밖에 5의 1이 있으니까 이것도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제끼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부번이 있으면 제끼는 거. 나머지 두 개만을 가지고 여기에 지번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본번이 어떤 경우가 본번이 적잖아요. 여기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모자르잖아.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두 가지 방식을 택합니다. 하나는 블럭식을 사용하고, 법에는 블럭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블럭 단위로 하나의, 자, 블럭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필지가 모여서,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블럭을 형성하게 되면 요런 블럭이죠. 이럴 때 블럭 단위로 하나의 뭐를 붙이고,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뭐를 붙인다,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절대 시험에서 블럭식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법조문대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가지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무엇을 붙여라? 본번을 부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또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요, 준공 전에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미리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시행자의 무엇이 필요하다? 시행자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시행자가 신청하고 무엇에 의한다? 소관청은 사업계획도,
사업 계획도에 따르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기출 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기출 쪽에 보시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 준용하는 것 몇 개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승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축적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든요. 지번 변경할 때도 지번을 변경할 때도 시도지사 승인 얻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준용하는 거예요. 요거. 또 하나는 승인하고 관련이 없지만 요거. 행정구역의 무엇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어떻게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을 무엇한다? 준용한다 이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축적 변경, 지번 변경, 변경 아시겠어요? 변경 이렇게 기억하셔도 편하죠.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것도 변경의 개념이 돼요. 이렇게 축적 변경이라든지 지번 변경이라든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 이런 경우에는 뭐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을 무엇한다? 준용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제가 승인이라고 그랬죠. 축적 변경할 때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지번 변경할 때도 시도지사 승인을 얻는데 지번 변경은 누가 하냐면 소관청이 해요. 소관청이 하는데 별도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별도의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자,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등장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지번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무엇할 수 있냐면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의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에 대한 지번 부여 방식을 무엇하냐면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도요 안 써먹는 말소되는 지번이 존재하죠. 결번이 발생합니다.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요약집엔 없는데 한번 시험에 나왔죠. 소관청은 결번 대장에다가 결번을 왜 결번이 발생하는지 그 사유를 적고 지적에서의 모든 공부가 아니어도 전부 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하면 정답은 무엇이 된다? 정답은 신규 등록과 분할이 정답이 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